김관진 전 장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거쳐가지고 했었죠.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실장까지 같이 했는데요. 새벽에 지금 정치관여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군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그랬던 작업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장관 윗선에 그동안에 보고를 했던 그 청와대 쪽의 보고, 그래서 결국은 그 보고의 대상이었던 청와대 쪽에 이명박 대통령 문제까지도 혹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면서 얘기를 하죠. 김관진 장관 구속이 됐는데 지금 다음 단계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 아니냐, 턱 밑에 온 거 아니냐 해서요. 지금 나오는 바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에서는 변호인단까지 꾸리며 대응하고 있다. 이종찬 당시 민정수석 등 권재진 수석 등과 상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다시피 내용은 군사이버 사령부의 그냥 그 대북 관련 활동 차원이 아니라 정당에 가는 어호를 찬반을 넣는 그런 여론 작업에 참여했고, 심지어는 이런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정 세력을 배제하고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지시를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 MB가 했다는 것을 검찰에서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지금 발해인으로 출국해서 나간다고 하죠. 이동관 당시 전 홍보수석이 얘기에 따르면은 나가서 우리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적의 성장을 했던 그것을 설파해서 그 비법을 해외에 알려주면서 강의를 하러 다니는 일이다.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전직 대통령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는데 전직 대통령 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의 민병두 의원들 몇 사람들은 지금 검찰 쪽에서 출국 금지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정도 상황은 아닌데요. 개인적인 차원이라도 출국 금지 시위를 하겠다라고 지금 상당히 비판적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자료를 보고 나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관련해서 지시하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심리전 단이고, 그들은 본연 의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2012년 총선 대선 때 댓글 작업에 군이 정치 개입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한 것에 정점에 저는 국방부 장관,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증거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 이 문건 보셨습니까?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이라고 김관진 장관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심리전이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적시한 문건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혹시 보셨어요? 예, 뭐 가끔 뵙니까요. 요즘 심기가 어떠시던가요? 뭐 편안하시죠. 내용은 계속 나오는데 네. 저 바람몰이식이니까. 아, 그래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민주당의 완장 부대들이 설쳐 쌓는 것이. 아, 완장 실제 부대?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예. 뭐 전직 대통령이라서 구속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구속할 만한 건이 구체적으로 있느냐. 그러면 대표님. 적폐청산이라는 게 예. 누적된 부패를 청산하는 게 적폐청산이지. 대통령이 일상 업무에서 뭐 지시하고 지시받고 뭐 이런 것을 적폐로 몰아서 사람 잡아간다 하는 거는 그건 상식이 안 맞는 거니까 그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날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어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또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네, 맨 나중에 나왔던 거짓말인 거 아시죠? 한 방에 간다. 이거 허풍입니다, 허풍. 김현 대변인 저게 BBK 관련 얘기던가요? 네, 그랬죠. 2007년도 예. 때 얘기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BBK가 조금 더 혐의가 있는 쪽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겁니까, 것이 그런데? 이제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그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기재위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아직 확인된 건 없죠, 지금요? 예. 일단은 제3자의 것이다라는 거가 지난번에 이제 곰탕 한 그릇 먹으면서 나왔던 결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보다 검사하면 구체적으로 그때 특검을 얘기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얘기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이번에 지금 나오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진짜 만감이 교차하는데 제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국정원 여직원 감금했다는 죄로 사실은 그때 지난번 그 무죄 나왔던 것이 어느 단계 1심이었습니까? 이제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 가 있어요? 있는데 예. 이제 검찰이 상고를 한 거죠. 예. 그 법리적 다툼이 있을 거라고 한 건데 그때 뭐 좀 누구 때리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국정원 감금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정, 네. 좀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건 다 미안합니다. 끝났고요. 네. 감금 사건인데 사실은 그 감금 사건이 촉발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이게 과거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과거에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라고 안타깝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때 2012년도 12월 11일 날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 김하영 씨가 증거를 예. 인멸했던 그 사건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여직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저께도 이제 국정원에서 진도주의를 해서 경찰로 하여금 중간수사 발표를 하도록 했다라는 게 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하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했다라는 점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출국 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정치보복이다 내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본인이 성공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진짜 웃기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디 세계에서 가장 창피스러운 대통령이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문제라든가 아니면 방산비리라든가 예. 해외 자원의 그런 낭비했던 요소들이 지금 아직 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때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요. 예. 지금은 이제 국정원과 국방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내일 바레인으로 나가서 본인이 그 대통령 시절에 했던 얘기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나라 국민들이 예. 볼 때 어떻겠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석고대죄 얘기하셨는데 뭐 내일 출국하는 과정 속에서 공항에서 아마 얘기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이미 사전에 약간 예고를 했고요. 하는 것인데 아마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보다는 현 정부의 지금 여러 가지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을 성토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지난 추석에도 SNS에 올려가지고 퇴행적이다, 성공할 수 없을 거다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측근들하고 계속 모임이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까 여기 지금 판넬에 있는 것 중에서요. 대통령 권력은 80%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9일날 그러니까 어제 그제죠. 정부 시기에 같이 있던 주변 사람들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대통령 권력 80%만 써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얘기는 자신은 적당히 권력을 더 행사할 수 있어서 절제하게 썼다. 현재 문재인 정부 권력이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보복하는데 온력을 기울이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쓰이는 것 같은데 차명진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일단 김관진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그럼 하면은 김관진 장관 얘기만 하십시오. 예. 얘기를 막으시네요. 아니 얘기하시고요. 혹시 블라드 다이몬드라고 보셨어요? 예. 보면은 거기서 이 주인공이 다이아몬드를 이 발가락 사이에 끼워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뭘 얘기를 하냐면 상당히 중요한 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거예요. 예. 지금 제가 볼 때 김관진 장관이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대북 사이버 심리전은 참 잘했다고 봐요, 저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대북은 북한을 상대로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대북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이 사이버 심리전에 대해서 잘 그러면 대응했는데 특정 정당도 북한을 의심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아하,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밀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어야 돼요. 아하. 예컨대 문제는 있긴 특정 있었다. 국내 특정 정당을 공격한다든가 네. 국내 특정 정치인을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로포트 태권브이로 이렇게 추앙하는 네, 거를 네.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실제 국내 정치 관여로 혐의로 구속을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80% 권력 얘기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라면 글쎄 MB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지시를 했을까요? 그건 한번 따져보십시오. 저는 근데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도 제가 끝내기 전에 그런데 한마디만 그런데 할게요. 혹시 이것을 저는 허위 김현 진술- 의원님 저는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중에서는 어쨌든 김관진 장관이 여러 가지 청와대 쪽으로 지시를 주고받고 했던 것인데 그 아랫단계에서만 했을까 이것은 좀 모르겠는데요. 예, 정혁진 변호사 지금 얘기 나왔던 거 조금 조심스럽게 하지 않았었다. 좀 세심스럽지 못해 결국은 입법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대북 심의전으로서의 여론 활동하고 정치 관여하고 좀 구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방부에서 그 미군 기지전 사업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국방부에 근무한 적 있었죠? 네네, 거기 법무실장을 한 4년 좀 넘게 했었는데 그때 혹시 김관진 장관 할 때였습니까? 네네, 그때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셨습니다. 예. 종종 뵙고 했었겠네요. 네네, 그래서 저기 장관실에 보고하러 딱 들어갈 때마다 아주 재밌게 생각했던 게 김관진 장관 때는 그 이전 장관, 김관진 장관까지 계실 때 제가 나왔거든요. 아하, 예. 그 이전에 뭐 김장수 장관 때부터 제가 있었는데 다른 장관들하고 다르게 그 집무실에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의자가 있으면 뒤돌아보면 사진이 3개인가가 있었어요. 사진이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은 김정일 사진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인민무력부장이었던 오진우 사진이 있었고 예. 그다음 또 한 명 사진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적을 넣고 있는 그렇죠. 사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할 나의 주적이다. 예. 사진을 매일 보면서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가다듬는구나. 어쨌든 그런 생각하면서 좀 재미있게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김관진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을 그만 두어야 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임했던 그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계속 이어진 아주 좀 이렇게 이례적인 그러한 국방부 장관의 경력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선이 굵고 나름대로 이렇게 군인답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지금 혐의가 어떤 혐의냐면은 군형법상의 정치 관여죄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관여죄로 여태까지 기소가 된 판결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예. 기소가 된 것도 이번이 거의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사이버 사령부가 주적으로는 주로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업무를 해왔겠지만 정치에 관여한 건 사실은 그 법적으로 금지가 된 일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서 구속이 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러한 활동을 김관진 장관 스스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조사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명박 대통령 지금 최근 상황에 대해서 권력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80%가량 썼다고 하는데 김광덕 부장 일단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권력을 절제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권력의 권한의 80% 정도만 썼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100%가 있다면 한 80%만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100% 외에 박혀 있는 걸 또 쓴 것 같아요. 아, 더 써버렸다? 그러니까 100% 정상 합법적으로 써야 되는 100%의 80%를 썼다는 쓰고 대신 다른 쪽에 썼다 또. 걸 뭐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예, 예. 그렇게 했다면 합법적이지 않은 나머지에서 더 써서 예. 토탈로는 100%를 넘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들고요. 흥미있는 분석이네요. 예. 근데 어떻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구나 전 대통령이 저는 이제 공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한 분야도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정권 때보다 잘한 것도 있고 한데 어떻든 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들 오늘 보니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쫙 나열을 했던데 국정원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예. 그런 거는 어떻든 권력 내부에서 이루어진 건데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 다수 실소유주 논란 여기에다가 그 임기 중에 140억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외교부를 활용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국정원이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서 보수단체 지원 압력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턱밑까지 수사의 상황이 온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상황으로 가면 이제 언제 시점이냐만 남은 것 같고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러나 구속이라든가 이런 사법 처리가 될지는 사람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그건 진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본인이 직접 어떻게 했느냐.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재판 일정은 법원이 하는 건데 이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정권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어느 일부 신문 보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73개 적폐청사 리스트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최종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 적폐청산이 분명히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한대로 이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도 딱 예. 필요한 거를 해서 딱 그거를 조속하게 그리고 딱 외과 수술식으로 하면서 딱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 이렇게 하는 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아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80%밖에 안 썼다라고 써야 된다 또 얘기를 했다고 질문 드리니까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중에서는 80%밖에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합법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더 많이 써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되고 100%가 넘었을지 모른다라는 김광도 부장의 분석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동의하십니까? 자, 고개를 근데요. 갸우뚱거리네. 예, 제가 잠깐 얘기하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나머지 20%를 쓸 겁니다. 그것이 아마 그런데 지금 당장 이 광풍이 몰아치는 시기는 아닌데. 그런데 대통령일 때 권한인데 지금 대통령이 아닌데요?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 현역 때 가끔 이렇게 대국공신이니까 가끔 이렇게 식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얼핏 저한테 흘리던 얘기들을 제가 지금 막 기억이 나는데 언젠가 20%를 쓰겠구나 요즘에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로서 가졌을 때 정보라든가 그걸 가지고 퇴직 이후에 쓰면 이 법이 아닌가요, 정익진 변호사? 그거는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차재원 교수. 예, 뭐 저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서 하겠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써라. 네. 는 이야기는 정말 좀 또 다른 충격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에게 우리 사람을 써라는 이야기는 사이버 사령부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김관진 장관은 뭐라고 들었냐면 호남 배제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 사람들을 배제했다는 것인데 이 사이버 사령부가 어쨌든 간에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면 대북심리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거기 호남이 필요하고 영남이 필요하고 수도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한 것 자체가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김관진 장관도 문제지만 그러한 것을 말을 지시를 했다는 부분은 그거는 진짜 또 다른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진실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말을 했다고 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뭐 우리 앵커께서 소개하셨지만 나라가 자꾸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 같다.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거 대표적인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발목이 잡혀 있는 이 현상 자체를 원인을 제공 누가 한 것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원인 제공자로 지금 의혹이 대상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가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그럼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저는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뭐 발의인 출구하실 때 입장 표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태도를 통해서 더 이상 이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기 상황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이전에 그 이전에 있었다. 오히려 제1의 국정농단이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정겨운 평론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피장파장인 것처럼 보이고요. 피장파장을 보인다. 예,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는 보수 100년 집권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정동영 후보하고 대선을 치를 때 사실상 대한민국 진보는 종북 때문에 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집권을 하면서 장기적인 정권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국가 권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법이든 불법이든 다 활용했을 것이다.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이제 참혹하게 벌어진 것이고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은 맞느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사안이다. 보복이다. 이렇게 너무 규정을 하고 가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또는 검찰의 그 표적 수사 이런 쪽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누굽니까? 법원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말 그대로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위법을 했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영장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하는데 예. 그런 과정을 보면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논쟁을 좀 하면서 본인의 통치 행위에 대한 과도한 확대 해석이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또 본인이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 좋다. 검찰 수사 내가 자진해서 받겠다. 예. 내 부하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나의 통치적 행위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그것은 내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다 질 테니까 어느 예. 누구도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하고 만약 검찰 수사를 자청해서 받으면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갈지 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결국 대통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만든 정권과 보수 정권의 최종 책임자로서 나서는 것이 예. 사실상 정치적으로도 해결될 길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